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이디스 팟캐스트에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양. 저는 폴리아모리스트이자 작가인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 드려야 할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하와이에 리마인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개부러웠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 집 고양이들을 돌보아 주었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인님이 저희 고양이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제가 진짜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근데 신혼여행이라는 것을 저도 해외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하와이로 갔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좀 대리만족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사실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좀 사실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한창 싸울 때지. 그러니까 삼보 일배 하듯이 싸웠어서 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와, 이게 10년 짬빠인가? 네, 그쵸. 그래가지고 역시 이게 시간 무시 못하는구나. 네. 그리고 막 그때 갔던 길들 이런 것들. 맞아. 이게 또 같이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던 막 그 패변가의 어떤 그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그나마 비슷한 근황 하나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와 2주년이었는데 제가 1주년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 다시 가는 걸 했거든요. 그 공간을 예약해야 되는 곳이었어가지고 미리 챙겼는데 이번에는 밤 12시에 알아챈 거예요. 어머. 오늘 우리 인연이네? 지금 밤 12시 넘었는데? 약간 이런 게. 둘 다 까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 삶에 치여서. 그래서 미리 뭐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또 알아서, 그쪽은 또 이제 케이크 사오고, 저는 또 그동안에 이제 손으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곱게 교환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조촐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간 나름 보냈답니다. 근데 저 사진 찍은 거 올리신 거 봤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그 가족 사진이라는 거를 그 전형적인 가족 사진이라는 걸 아예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 뭐 딱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우리 집 고양이 연지도 가족인데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얘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게 뭐 억지로 데려갈 수 있겠지만 고양이는 워낙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뭔가 누군가 우리 집으로 와서 그냥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주는 걸 해보고 싶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대충 이제 건너 아는 이제 인터넷으로 아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지인.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대충 겹진 있고 막 이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사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좀 잠정적으로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이제 지역을 옮기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 신청을 남은 뭐 필름이 있고 해서 몇 건만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 사진이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다른 인물 사진 찍은 걸 봤을 때 뭔가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고 자기만의 뭔가 되게 시각이 있는 사진이었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또 저희 집
사람으로 와서 찍는 그런 거를 되게 엄청 반기시는 분이었어요. 그 심지어 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그날 이렇게 일찍 오셨거든요. 해가 좀 들 때 찍어야 되니까. 지금 겨울이고. 근데 제가 그냥 늦잠 자느라 사람이 왔는데 나가지도 않고 저 와이프가 그냥 혼자 맞이하고 저는 계속 침대에서 빈기적대다가 슬슬 나가서 근데 뭔가 그 분이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 봐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본 적 없는데 그냥 좀 이상하게 편한 그분이 약간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어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초면인 분에게 무례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정말 일상 속에 있는 그 삶의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딱 자다 일어난 얼굴로 인사를 드렸는데 네. 그분이 그런 분위기에서 사진 찍는 게 되게 취향이셨던 거예요. 그런 걸 더 추구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빛 들 때도 찍고 근데 아무리 집이어도 어쨌든 낯선 사람이 오니까 고양이랑 이게 다 한 컷에 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디지털로만 찍으면 막 찍어도 되는데 이게 필름이니까 아껴야 되니까 막 찍지도 못해서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저도 호랭이랑 창문이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그림은 있거든요. 근데 가족 사진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뭔가 어떤 사진관에서 딱 찍는 것보다 그 여긴 또 고양이가 2마리나 있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같이 담길 수 있으면 되게 또 남다를 거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주절주절 오늘 근황을 좀 많이 했네요. 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전혀 상관없게. 네, 전혀 상관없게 성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게 은은한 근황을 나눈 다음에 그쵸. 저번 주에 이어지는 갑자기 텐션으로 성인 영화.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바이브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이 텐션을 이어서 그쵸. 앞으로도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면 어떨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야한 얘기 이런 것도 막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바이브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게 그 고저가 있어. 그래서 쭉 이제 입을 푼 거지 우리가 한 10 몇 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바이브로 우리가 이런 텐션이 이렇게 맞으니 이럴 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기세를 몰아서 맞아. 기세다 이런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얘기 잘 못하고 거의 그리고 인생 얘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 하는 조금 이제 돌아올 때 몰아서 또 한번 얘기해보자. 또 저는 영화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네. 주장님은 어떠세요? 저 영화 좋아하는데 저는 막 엄청 자주 보거나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영화를 원래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 너무 못 보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지금 약간 스트레스예요.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도 많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못 봐가지고 그 놓친 것들의 리스트가 마음속에 이렇게 짐처럼. 근데 요새는 또 OTT 같은데 빨리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챙겨보려고 하고. 근데 마침 저도 최근에 새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어떤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모처럼 저의 도파민을 도파민이 저의 심금이거든요. 저는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간에서는 영화를 보고 막 그렇게까지 자극적이다라고 느끼지 않는 편인데 이 영화 인정이다. 뭔데요? 히든 페이스라고. 네. 안 그래도 저한테도 추천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지향님은. 왜죠?
제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면 알게 돼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 진짜 보면 알게 돼. 아니, 근데 저희가 그거를, 히든페이스를,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조여정 조여정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긴 했어요. 그 예고편. 네, 근데 예고편으로 전혀 알 수 없어요. 아, 진짜? 되게 반전이 많은, 레이어가 많은 영화여가지고. 아,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욕망의 층위들이 서로 있는 영화여서 여러 가지 재미가, 우리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이게 또, 안 그래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놀랬던 게, 한국 영화가 배드씬이 별로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때 되게, 저 어릴 때. 맞아요. 붐이었잖아요. 무슨 밀회, 뭔가 청춘, 이렇게 두 글자. 정사, 이런. 심지어 영화 이름도 정사야.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영화들 한창 많았다가, 뭔가 한국 영화에서는 은근히 그렇게 기억에 남는 배드씬이랄 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는 오히려 되게 장르적으로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어떤 섹스씬이라던가 이런 거는 한국 영화에서 별로 특징적인 게 없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 오랜만에 되게 야한 영화인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반전이나 파국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것은 물론 오랜만에 보는 배드씬이다. 저도 모르게 막 미소 짓고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보고 있고. 그게 또 이게 약간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도 드는 게, 조여정 배우는 그래도 좀 예전에 노출을 씬이 있는 영화를 방자전. 맞아,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쵸. 의외로 여기에서는 조여정 배우가 노출하진 않아요. 그래요? 여기에서 진짜의 백미는 박지현 배우라는 분인데요. 네네. 아마 이름은 조금 평범해서 생소해도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뭔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조금씩 계속 나오긴 하셨는데, 되게 청초한, 하얗고 마른 그런 느낌의 배우여서 이런 영화에 나올 거라고 별로 상상이 잘 안 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알죠. 또 이런 분이. 그쵸. 한번 뒤집어 놓으시죠.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따지자면 아직 그래도 신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박, 진짜. 선생님, 존나 멋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게 죄송한데, 진짜 너무 짱! 진짜. 되게 말을 1차원적으로 하게 되네. 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이제, 송승헌 씨가 이제 남자 배우로 나오는데,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중요하지. 사실상 그 역할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어떤 남자가 있다. 그 정도. 그치. 없어요. 지정성별 남성이 존재한다. 하나 정도 그냥 끼어 있어줘야 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치. 그래요. 연기에 대한 평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연기력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여성들 캐릭터가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전개도 좀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게다가 굉장히 성인물이었다.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성인 영화를 큰 극장에서 보는 게 좀 가끔 좀 이렇게 뻘쭘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이거 근데 극장에서 봤으면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네. 약간 타이밍이 요새 하도 일이 많아서 못 보다가 OTT 그냥 되게 빨리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OTT에 떠도 결제해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거의 영화 티켓값 주고 맞아.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아, 보길 잘했지 뭐야.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근데 이게 성인 영화 우리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성인 영화의 어떤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성인 영화의 기준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19금 딱지가 붙는 영화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보통 관람가. 네.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PT랑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성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의논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가 뭐 성적인 콘텐츠의 수위 아니면 폭력이나 뭐 마약 같은 다른 자극적인 아니면 뭐 언어적인 수위라던가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부과되기도 하고 그 단지 야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성인 영화 하면 자꾸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폭력적이거나 네. 굉장히 고자극적이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 조금 진짜 그 소재 자체가 좀 굉장히 하드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실화 바탕인데 좀 맞아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폭력성 때문에 사실 요새는 더 19금 영화들이 많은 것 같고 뭐 요즘 뭐 섹스가 그렇게까지 뭐 이제 예전에는 정말 그 선정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게 되게 엄청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 선정성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오래된 것 같고 근데 넷플릭스인가에 보면 그 딱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선정성 얼마, 그다음에 뭐 폭력성 얼마 보다 약물 위험 뭐 얼마 그 광민감 광민감 뭐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해요. 근데 광민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따라서는 앞에 트리거 워닝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뭐 관람에 주의를 요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옛날 생각하면 옛날까지 한 5년 10년 전만 그러니까 옛날만 생각해도 되게 다르다. 야만의 시대였어. 진짜 옛날만 해도. 아무거나 그냥 보려면 보고.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건데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니까. 그냥 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정 폭력 같은 거 이런 당연하게 것들은 나오고 되게 막. 당연한 거여서 네, 시대가 야만의 시대였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서 네. 우리가 이제 광민감까지 이제 워닝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 그나마 약간 넷플릭스처럼 어쨌든 해외에서 먼저 OTT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먼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에 영향을 받은 게 그건 좀 좋은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영화에 네. 대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막 요새는 막 태그도 달아주잖아요. 맞아. 뭐 여성 중심의 서사, 뭐 LGBTQ다, 프렌들리다, 맞아요. 뭐 이런 장르도 되게 디테일하게 달아주고 막 태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거가 좀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영화 고를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에 한번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왜요? 넷플릭스를 두고 19금 혹은 성인 컨텐츠 넷플릭스 성인 컨텐츠 추천 이런 거? 너무 좋지. 나 진짜 웬만한 거 다 받아서 지금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도파민이 지금 부족하구나. 필요해요. 근데 이제 좀 기다리면 또 이제 뭔가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어요. 네. 이제 좀 제작을 하고 이제 풀만한 어떤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요새는 하도 이게 많아져가지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쿠팡 플레이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웨이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산이 돼 있는데 넷플릭스 한번 제대로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쵸. 네. 애플 TV도 있고. 맞아요. 애플 TV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한번 언젠가 다뤄보기로 하고. 그리고 성인 영화의 경우 아까 그 선정성이나 폭력성도 있지만 도덕성.
그러니까 사회적인으로 합의된 도덕성도 기준이 된다고 해요. 아하. 또 새로운 정보네요. 네, 근데 또 이러니까 또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네. 제가 좀 비도덕적인 영화를 비도덕적인 봐가지고 많이 좀 본 편이어서. 어떤 게 그렇게 비도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죠. 가끔 이제 영화에서 그나마 비도덕적인 소재라고 하면 근친 정도인데 이게 아빠 딸은 CC예요. 그럼? 엄마 아들 정도 혹은 엄마 딸 뭐 이렇게 좀는 돼야 조금 흔치 않네 이런 느낌. 친구 엄마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영화지. 일반 영화. 알겠어요. I see.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있고 그 성인 영화랑 포르노그래피는 구분이 확실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뭐 예술성, 상업성 이런 것도 있지만 포르노랑 성인 영화의 차이는 포르노그래피는 그 성적인 묘사가 중심. 사실 그걸 보려고 보는 거. 그걸 보라고 만든 거고 성인 영화라고 하면은 그런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것에서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캐릭터가 있고 서사가 있고 기본적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중요시하고 갖추고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 얘기까지 하면 내가 진짜 너무 많은 TMI를 노출하는 거긴 하지만 로망 포르노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영화 장르에 로망 포르노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잘 만든 맞아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망 포르노라는 이름이 따로 붙은 게 아닐까요? 진짜 그냥 포르노그래피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화의 장르로서 인정한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 이제 만족. 만족. 이제 인정받았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 최초의 성인 영화에 대해서 이 얘기해볼 필요. 이게 근데 성인 영화라기보다 내 연령을 뛰어넘는 영화를 봤었던 것. 그치, 내 나이 때 안 맞는. 원래 보면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기억났어요. 내 최초의 성인 영화. 뭐예요? 천녀유혼.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비디오를 빌려왔나? 뭐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런 식이야. 근데 이게 천녀유혼 같은 경우 그 당시 15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거야.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천녀유혼에 키스씬이 있나? 뭐 있겠죠? 있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키스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요괴인가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혀를 넣었는데 혀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너무 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간이나 심장 이런 것들을 빼먹을 용도로 혀를 내장기관까지 집어넣는 씬이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성적인 씬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거를 봐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가끔 키스를 할 때 진짜 내장까지 빨아먹히는 것 같은 키스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네. 갑자기 거리 두는 말투. 왜 그런 거 나만 아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긴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입각해서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에로틱한 씬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장기까지 내가 가진다는 게 그런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폭력적이면서 에로틱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차원적이면서도 되게 뭐랄까 저 깊이 있는 어떤 욕망 중에 어떤 하나이기도 하고 도덕성을 약간 벗어나는 수준의 어떤 사랑인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선을 넘는. 맞아요. 선 넘었지. 선 일단 넘었지. 식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선 넘은 거야. 식도 밑으로 그게 넘어가. 무슨 키스제 내시경이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봤었던 게 제일 처음이었고. 되게 인상적이었겠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영화를 본 게 거의 유치원 다닐 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뭘 보고 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15세까지는 당연하게 맞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미 18세, 19세 영화들을 꽤나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별 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그냥 저희 엄마가 보게 했어요. 일단 우리 엄마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가족은 한 비디오 그때 있었잖아요. 비디오 가게. 있었죠. 가면은 이제 안 본 영화가 없어서 고르려면 막 1시간씩 걸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엄마 자체가 좀 허용치가 좀 넓은 것도 있었고 뭐 엄마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어떨 때는 19세여도 뭐 엄마가 가기 귀찮으면 저한테 빌려오라고 해요. 가족 다 같이 볼 건데 근데 막 19세인데 난 초등학생이야. 그럼 거기서 비디오 가게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전화해. 그럼 엄마가 얘기해줘. 제가 심부름 시켰어요 하면은 이제 빌려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 그런 경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대체 내가 최초에 본 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강렬했던 건 있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이상한 가족인가? 이상한 가족? 그런 영화가 있어요? 김지훈 감독의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바람난 가족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옛날이에요. 아마 그래요? 이상한 가족이 맞을 수도.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반치광보다 더 조용한 가족. 조용한 가족은 네. 저거잖아요. 98년. 그 송강호 배우 나오는. 맞아요. 네. 그게 장르가 코미디라고 돼 있거든요. 네, 코미디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마 그냥 코미디일 텐데 근데 뒤에 이제 뭐 스릴러, 범죄, 공포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맞아. 되게 묘한 영화예요. 그리고 요즘엔 이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소재가 많았어요. 산장 배경인 거. 여러분 펜션 아니고 산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산장물. 이게 산장물인데 어쨌든 등급이 1000불이었고 제가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막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막 갑자기 시체가 막 다시 살아나고 뭐 동반 자살을 하는데 뭐 무슨 약을 먹고 연인이 뭐 구토하고 막 그런 식의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놀랐던 거야. 그 정도 초등학교 때도 그 정도는 조금 나에게 자극적이었다. 매운맛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기억나는 어릴 때 봤던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를 본 것 같다 느낌의 영화는 이제 98년도에 개봉한 조용한 가족입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뭐랄까 가장 강렬했던 배드씬? 이거는 제가 한번 스치듯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해피엔드. 해피엔드요. 그러니까 전도연 이게 배우. 그 시절 배드씬이 여러분 맛있었지. 나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한창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킬링타임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잘된 배우들이 별로 필모에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화. 근데 또 그 중에 수작들이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근데 해피엔드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연 배우의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귀한 장면을 이 한국 영화 역사에 남겨두시다니 너무 진짜 감사하다. 남다르고 감사하다. 아니 해피엔드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건 저는 그때도 알았죠. 어렸지만 근데 다 커서 보면 더 야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모를 때는 그냥 특별히 어떤 감흥이 없다가 제가 그걸 작년인가에 봤어요. 문득 그냥 영화 뭐 볼지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옛날 영화로 이렇게 흐름을 타게 돼서 봤는데 꽤나 재밌는 데다가 상당히 야하잖아. 이때 이 시절에 배드씨는 어떻게 찍었을까? 이거 그치.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한 걸까? 약간 스러울 정도로. 약간 걱정가? 너무 대단한데? 그 해외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실제 정사씬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근데. 그쵸.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 공사를 너무 잘 나와 말이. 공사를 그냥 잘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근데 뭐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쵸. 요새는 많이 있죠. 네. 아예 전 그럴 때 진짜 답답해요. 이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나는 청소년이 아닌지 너무 오래됐어. 네. 그래서 심지어 돈을 지불해서 집에서 영화를 틀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유럽권의 영화나 이런 거. 근데 모자이크 되어서 나와. 이 분노. 내가 이럴 거면 이 돈을 왜 냈나? 아니 더 거슬리고 더 그것만 보이고 그쵸. 너무 이상해요. 또 그냥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거고 의도적으로 드러낸 건데 갑자기 한 군데만 계속 뿌옇거나 모자이크로 막 나오는 게. 모자이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Everywhere, 에어올. 뭐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어올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딜도가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랬나? 나 기억도 안 나. 나오는 씬이 딜도쯤은 나에게 그냥 거의 숟가락 같은 거였나 봐. 근데 그 딜도가 여러 개가 나오는 씬이었던 거야. 근데 그 딜도가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뭘 보라는 거야. 근데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임. 더 약간 부각됨. 너무 부각되고 무슨 낯설게 하기 효과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한 차원 더 발전 예술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지금 보기에는 약간 저게 뭐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나 싶은 거죠. 그냥 참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돈 내고 영화 보는데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짜증난다 진짜. 아이고 싶을 정도. 아무튼 그래서 배드씬 저는 아무래도 그걸 잊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타닉. 약간 이건 좀 우리 세대 고전 같은 클래식 같은 거죠. 그쵸. 그 영화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배드씬의 어떤 상징.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의 섹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전 엄마가 영화표를 끊어줘가지고 타이타닉을 보러 갔거든요. 뭐 잘된 영화니까. 동네 언니랑 같이. 근데 이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인데 그 당시에 2시간 반짜리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영화가 그게 처음이었어. 난 그 영화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진짜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예를 들면 그런 영화인 줄 모르고 보러 갔다가 이제 애들 데리고 갑자기 중간에 퇴장하는 아줌마들. 애들이랑 인기 너무 길었던 거지. 아니. 야한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또 이게 19금은 아니니까 원래 부모랑 가면 다 입장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봤던. 너무 슬퍼서. 맞아. 너무 슬픈 영화예요 그거. 저도 그거 마지막에 울면서 그거 안 울면서 볼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비극이하고 진짜. 그래서 나중에 다 보고 나면은 그 당시로서는 저는 그 배드씨는 까맣게 잊고. 맞아.
그게 성인 영화인 거지. 케이트 윈슬렛이 그렇게 가는 그 모습만 아니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막 부르잖아. 다 신 목소리로. 그 모습만 너무 남아가지고 진짜 가슴 찢어짐. 진짜. 너무 슬퍼 진짜. 네. 너무 슬퍼. 자, 그 다음에 이제 야한 영화들 몇 가지 쭉쭉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저는 양조위 음모 노출로 유명하지? 새끼. 이거는 그걸로도 유명하지 않았나요? 탕웨이가 곁털. 그러니까 이거 남자의 음모 노출 정도로 여자의 곁털이 거론되었던 진짜 어이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왜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왜 저걸 안 미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곁털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지. 안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도. 진짜. 원래 곁털은 여자만 있고 남자 수염처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털로 많이 화제가 되었죠. 와, 근데 되게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충격적이랄까? 맞아요. 그런 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영화에서 어쨌든 독립투쟁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막 어떤 뭐랄까 상대라 그래야 되나? 어떤 적들. 적이지. 무찔러야 할 적의 수장을 꼬시기 위해서 이 탕웨이 배우가 사전에 실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참 뭐랄까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짠한 맞아요. 그런 장면이었어. 이 영화 좀 마음 복잡해지는 영화예요. 네, 되게 이것도 보면 이것도 결말이 사실은 되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니까 여러모로 되게 근데 되게 강렬한 정사 씬이긴 했죠.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 그 영화 본 분들이 아마 다 그건 기억을 할 거예요. 맞아요. 뭔가 아무튼 앵글과 자세와 모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근데 막 저는 막 엄청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자극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미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되게 약간 미술적으로도 탁월했었던 게 그 당시에 홍콩의 어떤 그런 색감이 있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탕웨이 배우가 입고 나오는 치파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뻤고 되게 그 시대와 그 국가 특유의 분위기를 너무 잘 담아냈어. 물론 제가 그 시절 그 나라에 산 게 아니어서 그게 똑같이 구현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국의 관객이 보기에 굉장히 지금 나와 다른 분위기에 취하게 만드는 되게 그런 감각적인 영화였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한 편 얘기하고 싶은 게 얼굴 없는 미녀. 이것도 꽤 된 영화죠? 그쵸. 김혜수 배우가.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배우들이 연기 변신을 어떤 그러니까 핑계라기보다도 어떤 연기 변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거나 약간 이렇게 떠밀려서 그런 영화들을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해피엔드부터 시작해서 뭐 정사. 맞아.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여자 배우들이 진짜 연기 변신하려면 아니면 뜨려면 그런 약간 자극적인 19금 영화를 한번 찍어야 되는 것처럼 말해지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약간 그리고 소재 자체도 사실 이거 되게 구려요. 얼굴 없는 미녀가. 이 얼굴 없는 미녀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김혜수 배우고 이제 남자 배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김태우 배우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여자 환자인 김혜수 배우에게 벌써 반해서 최면으로 이게
여성을 약간 좀 현혹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루밍 성범죄군. 네, 그루밍 성범죄인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지나고 보면 비위상에서 못 보는 영화가 된 거죠. 근데 어쩌면 다행이야. 그 아무것도 몰랐기에 볼 수 있었다. 맞아. 지금 못 본다. 지금은 못 봐. 지금은 이걸 굳이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그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래서 이 언급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맞아.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짜증이 이게 영화를 선정하면서 좀 났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지금 다시 보기 두려워. 내 기억이 너무 미화되고 다시 봤는데 좀 문제적일까봐. 맞아. 그래서 그냥 덮어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김혜수 배우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김혜수 배우의 어떤 그런 약간 좀 관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타짜를 좀 보시라고. 진짜 타짜. 네, 권하고 싶어요. 저도 맞아요. 진짜 그거야말로 되게 약간 에로틱함을 맞아요.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좀 김혜수 배우가 좀 빛났던 것 같아요. 그쵸. 김혜수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특히 요새는 좀 정의로운 역할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형사나 이렇게 장르물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약간 지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타짜에서는 그게 뭐랄까 이대 나온 여자라고 본인이 말을 하지만 지적임과 정반대되는 어떤 되게 허영과 그 속물성을 드러내는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한 거는 진짜 거기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조금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은교. 저 근데 이거 영화로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 원작자 소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쵸. 그 소설가를 좋아하지 않을 뿐. 은교라는 영화는 영화로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떤 면이 그랬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본능적으로 공감하실 텐데 이 김고은 배우가 이때 거의 처음 상업 영화에 등장했잖아요. 이때 네,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등장하자마자 사로잡는 그냥 모두가 관객이 은교에게 사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런 무구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거기 남자, 맞아. 어른,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유일하게 그런 퓨어한, 약간 그렇게 대상화되는 환상적인 그런 퓨어한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마음을 뺏기지 않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은교를 어떻게 대상화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죠. 그냥 욕망을 투영하는 더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나이 듦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선생님에 대한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욕망과 질투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 저는 이게 남적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런 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은교가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선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노출이 없어. 근데 흐르는 땀 그리고 부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이런 게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넋을 놓고 약간 저도 이 영화를 끝까지 본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장면에 좀 마음을 뺏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은교한테 너무 그냥 제가 은교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반한 거랑 그냥 남자들끼리 싸우는 그 신경전 이런 게 좀 재밌었다. 그리고 저는 좀 특별히 좀 언급해도 좋을 만한 어떤 배드씬이라면 몽상가들의 목욕씬.
저 이 영화도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 2번 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 20살쯤 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첫 개봉이 2005년이니까 개봉한 지 그게 한 2, 3년 됐을 때 본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되게 금기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그쵸. 이게 쓰리썸이면서 말하자면 쓰리썸이면서 근친이면서인데 일찍이 제가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봤으니까. 근데 그때 막 엄청 자극적이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관람했던 기억, 흡족하게. 그리고 이게 또 프랑스가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 당시에 나로서는 선정적인 걸 본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예술적인 걸 본다는 그런 거 약간 도취돼 있었어. 지금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혼자야만 이렇게 분위기를 즐겼달까? 저는 그리고 킨제이 보고서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영화를 보셨어요?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근데 이 킨제이 보고서 영화가 진짜 골 때리는 지점이 뭐냐면 이 박사가 킨제이 박사가 이 사회 실험 같은 거나 이 어떤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근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식들의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높은 거야. 그렇게 최측근들에게도 그래서 뭐 자기가 와이프랑 성생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같이 있는 가족들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거 TMI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자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씬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이게 킨데이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었을 수 있지만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쓸데없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한 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굳이 가족끼리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 예인 씨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뭐 그 남자친구만 사귀면 콘돔을 챙기라고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콘돔 무쇠 하셨다는 그쵸. 어머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기분이었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때도 10대였는데 연애 땡땡인데 연애 참견. 연애 참견인가? 발견인가 뭐 그럴 수 있고. 진짜 참견 아니면 발견이야. 참견은 그 약간 예능 프로 아니에요? 맞네. 연애 발견이. 연애 발견이겠지. 박해일 배우랑 그 강혜정 배우 나오는 그거 약간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살짝 블랙한 면도 있고 그런 오묘한 매력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약간 자극적인 거는 그 둘이 원래 선생이라는 거. 맞아. 그게 조금 어떤 요소고 둘이서 무슨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있죠. 그때 뭐 조개탕을 먹나 뭐 이랬어요. 맞아. 근데 내가 이런 나는 이미 10대에도 조개탕 먹는 거 보면 뭔지 알지. 내가 어디서 툭 떨어졌겠어? 알지. 근데 이제 우기 엄마 우기 엄마 순진해. 그리고 나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해. 그러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약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알아. 진짜? 그래서 안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들 제발 이제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는 걸로. 본인의 자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많은 것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느낀 거는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딸이 섹스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보셨어. 그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했나?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다 성인인데 그냥 당연히 얘는 그런 거 모른다. 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 부모가 자식 이렇게 모르고 세상을 이렇게 모르고 큰일이다 큰일.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20대 후반 되면 결혼 무쇠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어디서 이상해. 뚝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하네. 애 낳으라 그러고. 맥락이 없어. 아니 뭐 무슨 결혼을 그냥 막 해줘? 그러니까 애는 저절로 생겨? 뭐 성령으로 잉태하냐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요? 아가씨. 이것도 굉장히 약간 논란의 중심에 조금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도 그런 평론을 하는 영화 평론가들이 있었잖아요. 여성의 우정을 이야기한다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영화는 많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좋아해요. 재밌게 봤고 되게 좋아하고, 근데 아가씨에 대해서 이제 복잡해하는 여러 의견을 보면은. 쟤네들의 그냥 연대, 우정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즈비언들께서 넌 또 왜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하지만 난 이 영화를 좋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그 섹스씬 너무 메일 게이지다 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인 어떤 체위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연출된 굉장히 저는 좀 미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마지막 씬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인가 그게? 아니요, 저 그 중간에 막 굿을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었나? 네, 나 왜 그게 중간일 거라고 생각했지? 마지막입니다. 네, 그 장면 같은 거 그냥 저는 일종의 어떤 장치 같은 거? 네, 장치 같은 것이고 이 두 여자 배우가 저는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근데 이제 뭐 박찬욱이 페미니스트여도 당연히 남자면 메일 게이지죠. 그리고 우리도 다 메일 게이지로 여자를 지금 봅니다. 그쵸. 근데 뭐 그만하면 잘 찍은 거지 뭐. 에이 그렇게 따지면 메일 게이지 뭐 아닌 뭐 섹스 여자 뭐 어딨어. 아니 근데 뭐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이걸 메일 게이지가 아니고 피메일 게이지로 한다면 어떻게 찍었을 것 같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까 저는 그렇게 찍었으면 좀 재미가 덜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숭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만큼은 그런 피메일 게이지를 막 원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여성 연출의 그치. 나는 그런 연출을 더 이 영화에 더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아가씨 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 꼽자면 그럼 자기는 그 마지막 씬인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죠. 꼭 그거만은 아니고 뭐 유명한 그 목욕시켜주는 장면도 그렇고 같이 이제 그 도망가는 뒷모습 그 들판에서 그거 너무 많아요. 그거 약간 영국 영화 같지 않았어요? 맞아. 그쵸. 너무 진짜. 근데 그쵸. 그게 원작이 영국이잖아. 맞아. 핸드메이드 그 느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김민희 배우가 그 남자들 앞에서 그 낭독하는 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포르노 같은 그쵸. 그런 책을 낭독하게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메타적으로 봤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그런 취급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냥 봤는데
그리고 일단 김민희 배우가 거기서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맞아. 대사 하나하나 듣는 게 너무 맛깔났어. 진짜. 일본어도 너무 매력적으로 잘했고 뭐 외모나 이 어떤 이런 미적인 연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호불호 중에 호인 그냥 뭘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상수의 김민희가 아닌 김민희가 그때가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상업 영화에서 김민희 배우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쵸. 약간 저는 감금돼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의심될 정도로. 네, 그래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에 등장한 그 캐릭터와 그 배우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그 김태리 배우가 그 사탕을 가지고 키스를 알려주는 장면.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강렬한 그 느낌이었어요. 참 그 캐릭터가 애가 도발적인 애야. 맞아. 진짜. 그러니까 언뜻 보면 김민희 캐릭터가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야. 무서운 애야.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민희 배우의 어떤 그 도발적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봤자 김태리 배우의 그 저기는 김민희를 못 이기는 거야. 그쵸.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 새끼인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아직 그 뭐랄까 포텐셜을 가진 포텐셜이 되게 있는 뭔가 아직 세상 경험이 많고 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 되게 좀 동물적인 그런 에너지가 좀 되게 귀엽기도 하고 맞아.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 그러니까 성인 영화의 어떤 뭐랄까 맛 이런 해석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인 영화에 그 미성년자 캐릭터 등장할 때 이걸 항상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쨌든 이 성인 영화라는 게 일종의 아까 뭐 선정성도 있다고 했지만 도덕적인 금기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성도 포함되는데 그것도 도덕성 면에서 윤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게 또 더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요새는 진짜 흔하게 보기 어려운 게 성인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평균치는 개방적이어지고 수위도 평균치는 세졌는데 아싸리 성인 또 잘. 요새 원경 뭐야? 이라는 드라마 몰라요. 그걸 모르세요?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원경 왕후에 대한 드라마인데 그 원경 왕후랑 그 상대 배역인 이제 왕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섹스해.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노출신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긴 한데 뭐 CG 처리를 했다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무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옥시부인전 좀 그런 쪽. 이게 부인, 비부인. 그 부인, 그쪽. 뭐 아니면 뭐 전, 뭐 이런 거. 고전 쪽. 그래서 옥시부인전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드라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배드신이 한 편 나오는데 네. 그게 그렇게 또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요? 아직 보지 못하신 거죠? 아니 저는 지나가면서 설명만 봤어요. 근데 설명만 들어도 맛있어. 어머.
하시대? 봐야겠네? 네, 그래가지고. JTBC에서 하는구나. 요새 드라마들 잘 만들더라고요. 요새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위가 좀 더 높아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되게 격정적인 키스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벗기고, 실제로 뭘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벗기고, 아니면 그 전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좀 보여줘라, 좀. 우리 되게, 이렇게, 목마른 청소년들 같아요. 제발 보여달라고 계속. 아니, 그런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의 어떤 반영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맞아. 있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또 예전이랑 드라마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소재가 되게 다채로워지고 하긴 했지만, 뭔가 이 성인 정통물. 에 대한 목마름. 목마름이 조금 있다. 우리 다음번엔 또 이제 성인물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냥 성인물? 그냥 성인물. 성인 영화. 영화 아니고 성인물. 그치, 포르노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포르노 하면 얘기하기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랄까, 공정무역 제품처럼 윤리 강령 같은 걸 지켜서 만든 포르노가 있는 거 알아요? 네. 근데 한국에도 있어요? 그게 한국은 없는데 그쵸. 외국에 그런 게 생겨서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여성향으로만 한다든지 폭력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좀 보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재밌겠네 하고 지나가 버렸었어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근데 제가 한 2년쯤 전에 누구한테 전에 받은 링크가 있었는데 그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전해준 친구가 별로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네네네. 여기는 그래도 좀 그렇게 숭하지 않고 뭔가 좀 낫대 하면서 무슨 링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서양 어느 나라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봐도 되는 거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영화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추천 컨텐츠로 말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뭔데요? 이런 게 뭔지 말을 하셔야죠. 정말. 아니 이것도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작년에 제가 생각보다 영화를 좀 봤네요. 제목이 메이 디셈버예요. 근데 이 메이 디셈버라는 표현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커플을 지칭하는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봄과 날씨가 되게 극단적으로 다른 달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봄과 겨울. 네. 그래서 메이 디셈버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이제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더 이 영화가 문제적인 것은 일단 첫 번째 실화 기반이고 미국에서는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대요. 그리고 얘기 한번 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연상이 여성이고 연하가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선생님 아닙니까? 네,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남자애는 학생이고 그래서 둘이 23살이 차이가 나요. 10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둘이는 자기네가 어쨌든 여자는 나중에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되게 간단하고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쵸. 일단 막 아주 영유아나 어린이가 아니고 그쵸. 어쨌든 어느 청소년. 정도 섹스 가능한 청소년이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계에 의한 그 폭력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랑의 어떤 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사실 그 나이 때는 본인 두 가지 면이 다 혼재돼 있으면서 본인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사랑한 것도 맞는데 뭔가 이런 나이 차이나 뭔가 갭에서 오는 뭔가 어떤 파워 작용을 또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어려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여자 임신도 하고 여자가 출소하고 나서 결혼을 실제로 했어요. 영화에서도 결혼 생활을 한 것까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남자가 나이가 들어도 일단 여전히 젊어요. 남자는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취재하러 온 그 시점이 취재하러 온 사람의 시점으로 그 영화가 그려지거든요. 네. 그 역할 취재한 사람은 나탈리 포트만이고 그러니까 그 나탈리 포트만에 의해서 그들은 자꾸 자기네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자기네들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 그냥 살 텐데 누군가 이거를 들쑤시는 거지. 다시 오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약간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진짜 사랑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사는 게 맞나? 애기 아빠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약간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여자가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직접 나오진 않지만 뭐 어딘가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판단하기 진짜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겠죠 영화를. 영화니까. 근데 참 현실이 더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이건 어른의 고민. 어릴 때는 더 판단할 수 없는 자기 일이어도 아니면 자기 일이어서 그런 면에서의 추천하고 싶은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감 홍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탕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사탕 키스 이런 맞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어떤 에로틱함? 맞아. 이런 게 저는 성인물의 어떤 정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저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에로틱하지 않나. 맞아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영화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추후에 이제 감독의 윤리성 때문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됐지만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갓다불 이게 나중에 배우들이 굉장히 막 촬영하면서도 좀 많이 고통스러웠고 뭐 그랬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마음 편히 즐길 수 없는 영화가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저는 재밌게 본 부분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 중 한 명이 뭔가 파스타 같은 거 먹는 장면이 되게 클로즈업 돼서 많이 나오고 뭔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이런 게 넘기고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 그리고 뭐 이제 사탕 이런 걸 넘겨주는 그리고 뭐 그 사탕은 또 이게 녹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다른 음식과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달고 침으로 녹아서 사라지는 그게. 그래서 그게 녹아 없어질 때까지 키스한다. 이런 저번 감처럼. 네, 뭐 그런 것도 뭐 해볼 법하네요. 약간 사탕
하나를 둘이 같이 먹을 수도 있겠구나. 좀 먹다가 뭐 주고 뭐. 네, 뭐 충치를 서로 옮겨가며. 끝나고 양치 잘하면 되죠. 요새는 뭐 치실도 있고 워터픽도 있고 치간 칫솔도 있으니까 잘 그만해. 아니 요새 또 트위터에 양치 플로어가 좀 보여가지고. 그쵸. 저 이번에 되게 유용한 치실을 미국에서 사왔거든요. 나 이런 거 좀 환장하지. 뭔데요? 제가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아싸! 너무 좋아. 네, 오늘 너무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네, 성인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추억이나 아니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ladies팟캐스트@gmail.com으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기도 하고 거기다 댓글 달아드리기도 하니까요. 네, 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레이디들. 레이디 괜찮아. 레이디 다 괜찮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엔 조금 꽤 했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많이 자제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